네,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. 오늘은 이민우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, 초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밤낮으로 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. 이제 뭐 곧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. 주식시장에도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.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. 이제 현재 시간 26일 잭슨홀 회의가 있습니다. 이 회의와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이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. 전반적으로 복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시장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을 좀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네.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냥 시장이 기대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앞서서 외신 이제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그런 내용은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심리 상태는 시장을 크게 뒤흔드는 그런 뉴스는 새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세 가지 테마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과 이제 은행에서 다루는 세 가지 테마는 인플레이션, 그리고 경기, 그리고 고용입니다.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, 그리고 경기가 정말 악화될 것인가, 그리고 고용 상황은 정말 나빠질 것인가,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네. 오늘 이제 이벤트 잭슨홀에서의 어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은 지금 상황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없는 것 같고요.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, 그리고 고용시장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낙관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S&P 500이나 나스닥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, 특히 기술주가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. 하지만 세 가지 주요 키워드, 바로 인플레이션과 경기, 고용이라고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강세 흐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과 함께 또 연준 인사들의 입장까지도 심도 있게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이렇게 앞서 잭슨홀 미팅과 또 파월 의장 연설 등 잠깐 살펴주셨고요. 여기에 또 연준 인사들의 입장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들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있고 각각의 주마다 또 연방은행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연방은행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연방은행의 총재들입니다. 네. 근데 연방은행의 총재들도 각각의 발언권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강한 매파 의견을 보였던 분인데 네. 제임스 블러드 센트리스 여는 총재를 비롯해서 네 분이 기자회견을 그저께 하셨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통일된 의견, 그리고 이 여는 의장의 파월 의장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같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 연준 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의 의견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본다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네 명의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센트리스 연은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연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목표를 3.75에서 4%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. 이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. 이 이유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2%가 넘어갔고 어저께 0.25%를 올리는 바람에 이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큰 차이가 좀 나겠죠. 지금 금리가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갈 것이다.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예상을 좀 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. 여전히 매파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4%까지 보는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계속 맞았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거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좀 찍혀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스터 조지 총재라고 여자분인데 그렇죠.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입니다. 네. 예, 이분
이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개인적인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. 네네.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4% 가는 거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4% 가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럼 우리나라랑 기준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렇죠. 우리나라도 굉장히 바쁘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짜 미국에서 생각하는 거,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. 덧붙여서 얘기하신 게 인플레는 굉장히 높고 이거에 맞는 기준금리는 적당하지 않다.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. 네.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거기다 이제 9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0.5냐, 0.75냐 이런 것들 네네. 궁금해하는데 아직 뭐 한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다. 그러니까 시장에선 빨리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지표가 아직 다 발표되지 않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네. 전반적으로 이제 두 분 다 4% 가까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강력한 의견을 좀 얘기하셨고. 네. 그 아틀란타 연은의 그 네피얼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도 그 뭐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그 금리 가이던스는 주진 않으셨어요. 근데 9월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했을 때 기준금리는 미정이다. 이건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플레 정점은 9%, 9.1에서 8.5%로 내려오지 않았냐.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거 가지고 인플레 정점을 지났다. 이렇게 판단할 때가 아니다. 그거 인플레 정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사실상 모르고 그 오히려 경기 둔화가 예상이 좀 되니까 시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이런 한 달짜리 지표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. 네. 예, 그리고 패트릭 하커라고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죠. 네. 이분은 그 이제 조금 더 낮은 기준금리 가이던스를 좀 주셨지만 그래도 높은 수치입니다. 네. 기준금리는 그 연 3.4%를 넘어야 된다. 예,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. 지표에 따라서 더 상승이 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분 다 말씀하신 걸 보면 공통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그 잭슨 홀 미팅 그 연설 이전에 이미 이제 개인적인 그 기자회견에서 3.5에서 4%대라는 어떤 그 밴드가 좀 형성이 좀 돼 있는데 네.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인플레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정점을 다 지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. 그 네. 불투명하다. 그러니까 인플레가 더 갈 수도 있고 그 기준금리는 이거에 따라서 뭐 3.5에서 4%. 뭐 시장이 더 필요하면 인플레가 더 되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이 이제 예상하기는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그 이제 인플레도 어느 정도 뭐 안정적이다. 뭐 그리고 또 뭐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고 경기가 악화될 것 같지만 그 경기 상황은 탄탄하다.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하기를 기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상당하다. 예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 좀 외신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.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은 대로 연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. 네네. 같은 내용인 거죠. 그렇죠. 그 이제 이제 내용은 같을 수 있는데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그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쪽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걸 그렇게 보는 거죠.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는 않았다. 예,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듣고 싶은 것을 말할 것 같지 않다.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하지 않았다. 네. 그리고 경기가 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이 뭐 여건이 바뀔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이제 파월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전혀 달라진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음 주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그 월가는 이제 나쁜 뉴스에는 굉장히 쉽게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뭐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항상 복구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나쁜 뉴스를 그 이제 뒤로 하고 뭐 반등하는 시점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얼마나 시장이 민감하게 또 공포로 실릴까 이런
반응이 나올까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이 주요 인사로 꼽히는 연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4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의 기자회견 살펴주셨고요. 또 기준금리에 대한 각각의 입장들이 좀 다른 점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. 여기에도 파월 의장의 연설 기대감 속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조금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또 여기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. 기존에는 이제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네. 외국인이 보통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네. 원화 가격이 뭐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빠져나가는 그렇죠. 상황들이 그런 양상을 많죠. 많이 네네네. 보셨잖아요. 지금까지 이제 문앵커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네. 지금 그 이제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높은 그 이제 원달러 상승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동향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네. 어떻게 달라졌냐면 네.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그 순매수한 금액이 3조 8천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네네.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. 보시면 지금 저 표에도 코스피 주간 승급 동향에도 나오지만 외국인은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거의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그쵸.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금주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,350원을 넘어서 1,400원을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뭐 매수를 하는 특별한 그 어떤 그 업종이 있는가?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. 전 업종 대비 그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뭐 저번에 제가 뭐 최근에 생긴 그 유행어 네. 증권가의 돈은 뭐 기억나십니까? 네, 태조 이방원이죠. 예, 네네. 그렇습니다. 예, 태양광과 조선 그리고 특히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. 그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.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저 기관 수급 동향을 보시면 기관은 매일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네요. 네네. 예, 근데 이게 여름에 이제 기관에서 이제 그 내용을 어떤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뭐 펀드 같은 거 가입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. 그렇죠. 예,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, 대출을 받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계시지만 이제 펀드 자금,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운영한 자금이 가장 큰 건 뭐 연기금이겠지만 네. 그밖에 기관 자금으로는 신규 유입 자금이 없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. 이제 그 말하자면 환매를 하고 이탈하는 자금이 좀 많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힘이 좀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나간다. 그리고 또 뭐 기관이나 개인들의 성향이 달라진다. 뭐 동향이 달라진다.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과 함께 그냥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질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네. 그 달러 가격이 높아지고 원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수출을 하는데 네. 그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실적은 또 낮아질 수가 있겠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은 낮아지만 수출 실적은 늘어나겠죠. 이제 그 달러로 하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그 이제 원화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뭐 이제 중국이나 뭐 이제 엔화나 유로화 전체 가격이 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그래서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도 이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기업 실적이 늘어나지만 질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. 네.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냥 그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달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, 뭐 금 가격이라든지 곡물이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뭐 제한적인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그리고 그 이제 자산 가격의 그 급격한 변동 같은 건 좀 없고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물가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매수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특이한 이런 상황 한번 살펴주셨고요. 여기에 그러면 이제 저희 국내 증시는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어제장 살펴보시면은 양시장이 모두 1%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뭐 오늘 그 이제 그 코스피,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이제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외국인이고 두 번째가 개인인데 요 개인들이 얼마나 그 이제
여기 시장에 참여하냐, 뭐 외국인이 매도할 때 이제 같이 매도하고 뭐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할 때 지금 뭐 매수를 한다거나 외국인이 매수할 때 매도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뭐 그 이제 증시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자금 들어온 자금은 사실 다른 곳으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네. 요 수급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관 참여도에 따라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강세나 강보합으로 좀 마감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. 네. 오늘도 강보합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단지 그 장중 변동은 어제부터 좀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약세 흐름보다는 강보합권 움직임 좀 전망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.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신 이민수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.